점수를 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점수가 높을지 아니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하는 게 점수가 높을지 점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썰리아 기민의 김나모 이민 법무사입니다. 이민성에서 파격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죠. 영어 조건에 대한 거의 1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영어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쪽에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영어 강사셨던 또 우리 니나님을 초대해서 이제 바뀐 PT 관련된 설명과 또 바뀐 이민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PT 그 세미나 갔다 오셨죠, 그죠? 네, 피어슨에서 업데이트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PT 시험 자체가 대략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20가지의 기본적인 그 퀘스천 타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이 된 게 없고요. 컴퓨터 베이스라는 것과 100% AI가 채점을 한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어슨에서 강조를 했던 업데이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피킹에서 2가지 문제 유형이 추가가 되는 거였는데요. 요거는 아예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평소 이제 스피킹 시험을 보면서 중간에 예시 문제로 제공이 되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Summarize Group Discussion이라고 3명이 이야기를 나누면 그 대화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대화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Respond to Situation이라는 유형인데요. 요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 후에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스피킹에서 업데이트가 또 이 문제 유형 추가 외에 또 생긴 점은 AI가 100% 채점을 하긴 하지만 모든 문항들을 휴먼 리뷰를 거쳐서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 AI가 준 점수와 휴먼 리뷰의 점수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최종 점수로 가게 되고, 만약에 AI가 생각하는 점수랑 휴먼 리뷰의 점수가 다르다면은 세컨 휴먼 리뷰를 거쳐서 최종 점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피킹을 채점을 하는 기준이 컨텐트, 프로피션시, 플루언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플루언시랑 프로피션시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AI 단독으로 채점을 하고요. 컨텐트에 관해서만 휴먼 리뷰가 같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들어보니까 뭐 추가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쉬워졌는지 어려워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변화 속에서 PT도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 좀 더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예를 들어 뭐 학업을 위해서 PT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뭐 이민을 위해서 PT 점수가 필요한 분이시라면 각각 필요한 미니멈 점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조금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맞춰서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약간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연락들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이제 한국 분들이 뭔가 빨리 시험을 쳐야 되거나 급히 점수를 만들어야 되거나 할 때 많이 선택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스피킹에 대한 좀 두려움이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채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PT를 통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PT를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팁이라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 일단은 피어슨에서 그 이 업데이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느껴졌던 게, PT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바꾸려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졌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디벨롭먼트를 거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실제로 공부하면서 많은 걸 얻어가기를 바라고, 너무 약간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탈피하려는 노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너무 이제 템플릿에 의존하셔서 점수만을 위한 공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에게 이제 멀리 봤을 때 공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3가지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서 그때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는 AI와 휴먼 리뷰가 하는 채점 중에 템플릿인 게 밝혀지면 0점을 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템플릿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아주 자신 있게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템플릿을 응용을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내가 요거를 요렇게 바꿔보고 paraphrasing 연습도 하시면서 조금 여기서 하나 더 나의 답변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respond to situation 같은 그런 유형에서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점수가 높을지, 아니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하는 게 점수가 높을지, 이게 궁금해서 또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말하다 보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말을 끊으면서 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현실적인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더 좋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컨텐트 점수가 더 높을 수 있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한다면 프로피션시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단순히 어떤 쪽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셨고, 대신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1인칭으로 대답을 권장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갑자기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마주치자마자 바로 대화를 시작하진 않잖아요. 뭐 잠깐 시간 되세요? 저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황별에 대한 이해도 보여주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무래도 인볼브가 되어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한 48시간? 뭐 빠르면 하루 안에도 나오는 결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기본 기조인 48시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오는 현재 요거는 유지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이치, 8.0 이치 했었을 때 7.0 이치도 초기에는 많이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했었을 때는. 근데 PT라는 시험이 도입되면서 사실 8.0에 해당하는 79점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플러스 20점을 사실은 한국 분들도 많이 받으셨죠.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비하인드는 약간 템플릿화된 그런 시험 유형 뭐 대답을 할 때 템플릿을 외우고 가도 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PT가 이제 그런 조금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조절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AI 디벨롭 관련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었고, 예전처럼 막 극단적으로 A로 시작하는 건 F로 읽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절대 먹히지 않을 것 같고, 이 AI 디벨롭먼트 매니징을 하시는 그 매니저분이 테크놀로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링귀스틱 스페셜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AI가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더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PT 점수는 이미 이민법상 시행은 되었는데, 이제 TAFE나 대학, 뭐 컬리지를 입학할 때도 여전히 PT를 가지고 입학 조건을 많이 충족시켰는데, 지금 이런 변화들이 대학 입학 영어 점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이민성에서 뭐 학생 비자 점수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간호 관련돼서 뭐 점수가 변경된다거나 했을 때 학교들이 바로는 아니어도 순차적으로 거기 또 맞춰서 변동을 계속 주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IELTS랑 이제 PT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바뀔 거라 맞춰서 입학 점수도 조금씩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IELTS를 딱 박아놓고 거기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의 점수를 변환시켜서 매칭을 시키고 있는 상황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클리어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민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민성에서도 영어 점수 관련한 변동 사항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번 주에 되게 이슈가 됐었죠. 영어 점수 변동. 이제 PT 시험 구조적인 변경이랑 함께 이민성도 PT 점수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ELTS 딱 기준을 잡아놓고 그에 상응하는 PT 영역 점수들을 다 변경했는데 실제적으로 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리스닝, 리딩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점수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로 변환이 되었고요. 대신 라이팅,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기술 이민을 갈 때 IELTS 기준으로 7.0을 받아야 플러스 10점을 받잖아요. 8월 7일 이전의 테스트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PT로 이치 영역이 65점을 받아야지 내가 IELTS 7점과 동일한 점수로 인정이 되어서 플러스 10점을 받았었어요. 근데 변경된 점수를 보면 리스닝, 리딩은 58점, 59점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라이팅,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69점, 특히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76점까지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을 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물어봤는데 정말 어떤 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PT가 이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영역을 조금 자신 있어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PT가 전통적으로 리스닝이 정말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근데 그 리스닝 점수 약간 하향 조정되었고 이제 스피킹 점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지만 요즘 또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거나 이민 생각하시는 우리 또 젊은 한국 학생분들 같은 경우 영어 실력, 특히 스피킹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긍정적이게 또 작용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렇게 변경된 영어 점수는 8월 7일부터 시험을 치신 분에게 적용이 돼요. 즉 내가 8월 7일 이전에 시험 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이민 관련된 결과물의 밸리디티는 3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3년 동안은 그 이전에 시험을 쳤던 분들은 기존 시험 포인트 리퀘어먼트대로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비자 신청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이전에 시험 치신 분들은 변경사항에 대한 점수 요건사항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PT 테이블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시험이 호주 이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셀핍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ET 랭귀지 설트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벌써 좀 알아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들이 오히려 약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PT나 IELTS 같은 경우는 지금 400달러가 넘잖아요. 이런 시험들은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로 아직은 그래도 PT나 IELTS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시험을 칠 수 있고, 호주 내에서도 시험을 칠 수 있는 곳들도 제가 검색해보니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새로운 시험도 한번 공부를 하셔서 도전을 해보시면 또 남들과 다른 좋은 결과를 또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주에 발표되었던 영어 점수 개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발표된 PT의 시험 유형이 변경된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뭐 이민이나 유학이나 뭐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아서 딱 저희에게 맞는 컨텐츠였던 것 같고요. 유학 관련된 문의사항, 이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솔유학이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